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할 책은 고양이를 구하라, Save the Cat 이라는 책입니다. 제목이 인상적이죠? 이 책을 보시면 표지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나오고요. 근데 고양이에 관한 책이 아니고요. 이 책은 영화 시나리오를 잘 쓰는 법에 대한 책이에요.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영화를 즐겨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지 않았어도 뭐랄까 그 글을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느낀 건요, 그동안에 본 영화들을 보니까 이런 법칙들을 가지고 시나리오가 쓰여졌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이 책의 저자는 블레이크 스나이더라는 분인데요. 안타깝게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. 근데 생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나 이런 거장들하고 작업을 많이 했고 디즈니 TV 시리즈 각본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. 이분이 이 책 전체를 통틀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고양이를 구하라 법칙입니다. 그러면서 영화 예를 하나 드는데요. 우리도 잘 아는 알파치노, 배우 알파치노가 형사로 나오는 사랑의 파도라는 작품이 있대요. 여기서 알파치노가 함정 수사를 하게 되는데, 이제 함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자 하나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오느라고 좀 늦게 돼요. 그래서 어린 아들하고 같이 있는 걸 본 알파치노가 원래 같으면은 이제 당연히 범죄자를 잡아야 되는데 조용히 그 범죄자한테 다가가서 경찰 배지를 보여줍니다. 이게 그 아들한테는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사실상 놔준 거죠. 근데 경찰이니까 이 범죄자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알파치노가 넌 다음에 잡겠다 이러면서 멋지게 자리를 떠난다고 합니다. 이 책의 저자는 이 장면 하나로 알파치노는 2초 만에 관객에게 호감을 얻는다 라고 말합니다. 이런 걸 바로 고양이를 구하라 라는 법칙이라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주인공은 잘생길 필요도 없고 돈이 많을 필요도 없어요. 그렇지만 그 불쌍한 고양이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구해주는 장면 같은 거를 넣어서 관객들이 주인공한테 호감을 반드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. 이 부분을 읽고 제가 생각난 게 있는데, 애니메이션 알라딘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. 그 알라딘에서도 도둑이기는 한데 알라딘이 자기가 훔친 빵을 불쌍한 아이들한테 나눠주잖아요. 그러니까 저 좀도둑인데 라고 하면서도 그 관객들은 참 저건 좀 멋있다 라고 바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. 이 알라딘도 고양이를 구해주는 그 시나리오의 법칙을 아주 잘 따른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책에 따르면 알라딘은 무려 지금은 더 많이 수익을 거뒀을 것 같은데 당시 이 기준으로 보면은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. 이렇게 고양이를 구하는 비유적으로 표현된 거지만 주인공을 매력적으로 만들므로써 정말 그 매력적인 영화가 되는 거고요. 근데 아니 이렇게 책만 읽고서 시나리오가 뚝딱 나오겠느냐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잖아요. 이 책의 좋은 점은 뭐냐면 너무너무 시나리오가 안 써진다 할 때는 이렇게 해봐라 라는 추천이 좀 들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, 예를 들면 경찰은 범인을 잡는 걸가 너무 당연하죠. 근데 그 경찰이 갔을 때 뭔가 이상한 곳에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. 예를 들면 경찰과 수영장 이렇게 하면 제목이 딱 나와요. 물에 빠진 경찰들.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예를 든 게 경찰하고 요리 해서 요리를 하러 간 경찰들,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죠. 근데 이 요리랑 경찰하니까 제가 확 떠오르는 작품이 있었는데 혹시 뭔지 눈치채셨나요? 최근에 그 엄청나게 흥행을 했던 한국 영화 극한직업 있잖아요.
전 이걸 보고 혹시 이 시나리오 작가님이 이 책을 읽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통닭집하고 형사라는 좀 생소한 조합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. 그리고 이 책에서 좀 다루려고 하는 게 이렇게 뭐 통닭집 형사 이런 식으로 좀 생소한 조합이 굉장히 영화에서는 포인트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책은 또 영화를 그냥 뭐 카테고리별로 나눠 놓은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논리적이에요. 예를 들면 영화 매트릭스하고 애니메이션 몬스터 주식회사가 비슷한 영화라고 설명을 하거든요.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. 그 매트릭스를 보면 주인공이 빨간 약을 먹을지 파란 약을 먹을지 이렇게 약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거 이후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. 그리고 몬스터 주식회사에서 그 몬스터도 인간 아이를 숨겨줄까 말까 하다가 숨겨주면서 완전히 삶이 바뀌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연결을 한 적이 없었던 두 영화가 뭐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훅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좀 재밌었습니다. 그 앞서 말씀드린 고양이를 구하라 라는 이 법칙 외에도 강조하는 게 또 하나 나오는데요. 동기가, 그러니까 그 영화를 끌고 나가는 그 주제가 굉장히 원초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인간의 욕구, 뭐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와닿을 수 있는 그 한 줄로 딱 설명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가족을 구하려고 하는 욕구는 다이하드, 자기 집을 지키려는 욕구는 나홀로 집에, 자기의 짝을 찾으려는 욕구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, 복수를 하려는 욕구는 글래디에이터, 살아남으려는 욕구는 타이타닉. 이렇게 영화를 한 줄로 설명을 하니까 머리에 잘 들어오죠. 근데 이렇게 그 욕구라는 게 그냥 원초적이기만 하면 안 되고 개연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약간 마음에 들었던 게 주인공이 대사로 플롯을 설명하지 말라.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대사가 진짜 나쁜 대사라고 합니다. 내가 뉴욕의 자이언츠의 공격수였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나는 사고를 당했지. 이렇게 주인공이 그 관객이 알아야 되기는 하는데 그 배경을 직접 일일이 말하는 거는 굉장히 형편없는 방식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좋은 시나리오는 말을 하고 대사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줘라 라고 이 책에서는 말을 합니다.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관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눈치가 빠르다.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우리나라도 워낙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지만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의 눈높이도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잘 쓰는 법을 소개한 이 책도 그런 우리들의 눈높이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? 이렇게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추천을 꼭 드리고 싶고요.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보면서 감독과 작가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구나, 그리고 영화를 만들었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좀 예전에 쓰여진 책이라 그런지 좀 옛날 영화들도 많이 소개가 되는데요. 그 영화들을 찾아서 한 번씩 보는 것도 굉장히 깨알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